여러분,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면 정치가 어디까지 무너질 수 있는지 참담한 마음이 듭니다. 아니, 어떻게 같은 여권 안에서 조국이 되느니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가 낫다,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건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정치의 선을 넘은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감정이 아니라 차분하게 팩트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왜 이런 말이 위험한지, 왜 결국 자기 진영까지 무너뜨리는지, 그리고 왜 유권자들이 이 장면을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는 경쟁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진영 안에서도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아무리 싸워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습니다. 바로 적과 손잡고 동지를 무너뜨리는 정치입니다. 지금 평택시 을 재선거에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조국이 당선되느니 차라리 국민의힘 유이동이 낫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단순한 실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이 외쳐왔던 가치 자체를 무너뜨리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그들은 국민의힘을 향해 내란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정권을 망친 세력이다, 수없이 비판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들 권력 지분이 흔들리니 이제는 그 세력에게라도 표를 주겠다. 이건 신념의 정치일까? 아니면 권력의 정치일까? 핵심은 무엇일까? 조국 혁신당이 커지는 것이 두려운 걸까? 조국이라는 인물이 여권 안에서 새로운 중심이 되는 것이 불안한 걸까? 그러니 어떻게든 막고 싶은 걸까? 여권 전체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이건 매우 위험한 정치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번 일본 유이재명 세력의 극단적 발언이 결과적으로는 조국 대표에게 나쁠 것이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정치적으로는 조국 대표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은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기 때문입니다. 조국이 되느니 국민의힘 후보가 낫다, 이 말이 퍼지는 순간 많은 중도층과 일반 유권자들은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조국을 많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으면 저렇게 막으려 하지 않는다. 바로 여기서 정치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정치에서는 과도한 공격이 때로는 상대를 키워주는 역효과를 만듭니다. 특히 국민들은 집단적으로 한 사람을 몰아붙이는 장면에서 본능적으로 이상함을 느낍니다. 왜 저렇게까지 할까? 무언가 불안한가? 이 의문이 생기는 순간 오히려 조국 대표 쪽으로 동정과 관심이 이동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조국 혁신당 지지층만이 아니라 기존 민주당 지지층 내부에서도 거부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아무리 조국 대표와 경쟁하더라도 국민의힘 후보의 당선을 바라는 방식까지는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이번 발언들은 조국 대표를 고립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과하게 공격받는 인물로 보이게 만들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정치에서 지나친 공격을 받는 사람은 생각보다 강해집니다. 국민은 완벽한 사람보다 부당하게 몰리는 사람에게 감정이 움직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번 사태는 조국 대표에게 상처를 주려다 오히려 존재감을 더 키워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치는 늘 그렇습니다. 상대를 무너뜨리겠다는 과한 분노는 때때로 상대를 더 크게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정당은 원래 국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정치 세력은 국민보다 자기 파벌이 먼저입니다. 지역 발전보다 자기 자리 지키기가 먼저이죠.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영향력을 지키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지요. 정치는 결국 태도로 드러납니다. 말보다 행동에서 본심이 나옵니다. 지금 중도층 유권자들이 이 장면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사람들은 정말 나라를 위해 싸우는 걸까? 아니면 자기 권력 때문에 싸우는 걸까? 이 의문이 생기는 순간 신뢰는 무너집니다. 특히 김영남 후보는 이미 국민의힘 출신이라는 이력 때문에 정체성 논란이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지층 일부가 차라리 국민의힘 후보가 낫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중도층은 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본인에게도 독이 됩니다. 여러분, 정치는 이미지 싸움입니다. 특히 선거는 누가 더 믿을만한가의 싸움입니다. 지금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동지를 향해 칼을 겨누는 모습은 오히려 불안함만 키웁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정치가 반복되면 결국 국민들이 정치 자체를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 똑같다.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다. 이 냉소가 커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약해집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흥분이 아닙니다. 냉정함을 찾아야 합니다. 누가 더 큰 명분을 가지고 있는가? 누가 더 국민을 보고 있는가? 누가 더 미래를 이야기하는가? 유권자들은 그걸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단순한 팬덤 정치만으로 모든 걸 덮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닙니다. 여러분, 정치는 결국 품격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밉더라도 최소한의 선은 지켜야 합니다. 동지를 막기 위해 적에게 힘을 실어주는 정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국민들은 깨닫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은 가치보다 권력이 먼저구나. 그 낙인은 오래갑니다. 그리고 한 번 잃은 신뢰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지역선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정치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축소판입니다. 정치를 권력 게임으로만 보는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가치와 도리를 지키려는 사람들, 그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정말 동지를 막기 위해서라면 적에게도 표를 줄 수 있는 걸까? 정말 그것이 정치를 위한 길일까? 아니면 정치를 가장 망치는 길일까? 우리는 이제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봐야 합니다. 누가 진짜 국민을 말하는지, 누가 진짜 미래를 말하는지, 그리고 누가 결국 권력보다 도리를 지키는 사람인지, 그걸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여러분, 정치는 결국 기억입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합니다. 누가 어려울 때 동지를 버렸는지, 누가 권력을 위해 원칙을 바꿨는지, 그리고 누가 끝까지 선을 지켰는지. 이번 선거는 그 기억의 싸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